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야, 이번에 이 드라마에서는 이 캐릭터구나. 저는 등장하자마자 알았어요. 대충 어떤 사연이 있을지 내용은 모르지만 관상을 보면 안다. 이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지. 이 드라마에서 당연히 이 캐릭터가 하나는 나와야지. 저는 딱 보자마자 이 캐릭터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저는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노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히어로 덕후예요. 배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배트맨 티셔츠 입고 다니고 이런 친구고요. 피규어가 엄청 많아.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 플러스 2대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보통. 이 위에 엄청 커다란 전광판 같은 모니터를 하나 둡니다, 집에. 그거 보고 일단 알았죠. 아, 얘는 해커구나. 세 번째, 전등 안 킴. 자, 뭘 켜요? 당연히 해커는요, 보라색 간접등이죠.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죠? 자, 이 캐릭터가 해커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검찰 서버를 수시로 들락날락. 그래야 이 캐릭터가 주인공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전형적인 미디어식 해커 클리셰라고 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냐면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때 개연성을 주기 위한 아주 좋은 캐릭터가 무엇이냐? 바로 마법사입니다. 주인공이 열쇠가 필요해. 갑자기 준표가 따닥 나와서 짜라란 하고선 열쇠를 줘. 해결이 되잖아. 개연성이 해결이 돼. 현실판 마법사 따로 있죠. 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드라마에서는 해커를 그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다. 주인공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빠져야 함. 치고 빠지고 이 캐릭터의 사연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지 않아요? 해킹을 하는 게 범법이잖아. 근데 그렇게 쓰레기로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노빈에게는 사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연은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해. 그때부터 영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덕후가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배트맨처럼 나쁜 사람들을 처단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나쁜 놈들을 처단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이 되면 되죠.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직접 처단을 하겠다. 물리 해킹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처단을 하겠다고 운동을 시작해. 운동에 재능이 없었던 거야. 나는 운동은 아닌가 보다. 나는 엄청난 서포터가 돼야겠어. 물론 서포터도 잘해야 되지만 근데 서포터를 하기 위해서 해킹, 법 공부를 엄청 해요. 근데 여기에 재능이 있었던 거지. 게다가 주인공이 살인을 하는데 증거도 없애는데 도와주고 미리 정보도 알려주고 여러가지 서포트를 하게 되는 캐릭터가 됩니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착한 스토리가 하나쯤은 있어야 오케이지. 그쵸? 제가 살인자 난감을 봤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빈이라는 캐릭터 봤겠네요. 노빈이라는 캐릭터 어떻게 생각함? 혹시 보신 분들은 이 노빈이라는 캐릭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훌륭한 캐릭터다. 쓰레기다. 찌질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지션은 너무 좋은데 너무 나약하다.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는 범죄니까 좋게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정의감에 사로잡힌 중2병 정확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한편으론 정의롭지 못한 생각이 들었어요. 살인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치사해 보였어요. 내가 쟤를 죽이고 싶지만 내가 못하니까 야 네가 해줘. 야 우리는 정의를 위한 거야. 정의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자. 야 가서 쟤 죽여. 이거 뭐 포켓몬 게임도 아니고 이탕이라는 캐릭터를 자기 피카츄 마냥 데리고 다니면서 가라 피카츄 막 하는 것처럼 진짜 그래요. 전기 충격 진짜 전기 충격합니다. 가라 전기톱 여러가지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치사해 보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회차에서 그러면 인정. 결국 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책임을 집니다. 보통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막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시켜놓고 자기는 보통 발 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자기 신체를 막 훼손하면서까지도 주인공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자기가 꾸민 거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 이 정도 할 거면
남을 이용하는 건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결론이 나고 드라마가 마무리되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아마 마지막 회까지 봤으면 이 생각은 조금 들었을 거예요. 노빈의 해킹 장면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 계시죠? 노빈의 해킹 장면 기억 남는 거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억에 안 나는 게 당연한 게 해킹 장면이 화면에 정확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강가에서 해킹한 장면도 어떻게 나오냐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드라마에서 이 해커를 쓰려면 정확하게 구현을 하든가 아예 빼버리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해킹씬을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 코딩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걸 빼고 얘는 해커 캐릭터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킹을 했어요 라고 퉁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가능성의 여지라도 있잖아. 뭐 노빈이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뭐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해킹 툴을 이 사람이 만들고 있었던 엄청난 해커였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상상에 맡기는 거니까 해킹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것도 아주 큰 신의 한 수였다. 이탕이 갑자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전기통닭을 만듭니다. 삘이 오는데 이 사람 나를 소름 돋게 만드는데 전기 충격기 꺼내가지고 지지직 부어 강가에다가 묻거나 이 피해자는 억울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대체 뭐 했는데 나를 왜 죽이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탕의 한마디, 그러게요, 제가 왜 죽이려는 걸까요? 이제 노빈이 나와서 그 사람의 핸드폰을 털어.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니까 강가에다가 묶어놓는데, 사실 이 묶어놓은 장면도 그때 맞은 것 같아. 이미 선처벌 후수사 신개념이죠. 그 스마트폰에 그 실종됐던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를 뭐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고객님.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선 칼 쑥 들어가거든요. 이 장면도 좀 충격이었죠.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느냐, 사실 스마트폰 해킹이 폰 비번을 뚫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안 뚫었어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상황을 보면 몇 대 맞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풀어. 안 풀겠어요? 당연히 풀죠. 손을 가지고 직접 지문인식 해도 돼. 이미 피해를 본 거 봐서는 비밀번호를 말해라고 했겠죠. 아주 확실한 해킹이죠. 물리 해킹. 실제 고무스 암호 분석을 훌륭하게 나오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해킹입니다. 그 이후에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풀었어. 핸드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사진을 열어봐도 되지만 이 핸드폰 안에 숨겨져 있는 폴더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컴퓨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쫙 땡겨오는 건 가능하죠. 이거 전까지만 해도 해킹이 막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과연 해커 캐릭터인가? 라는 의문이 중간중간 들었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서버를 수시로 들락날락 거린다. 이 한마디로 게임 끝났죠. 이 캐릭터는 해커 캐릭터구나. 굉장히 훌륭한 연출이었다. 근데 검찰 서버에 털 게 있나? 라고 했는데 노빈이 검찰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사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열람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공감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정의감이었거든요. 드라마 자체가 관통하는 내용이 살인을 하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어도 괜찮은 범죄자들을 직접 살인을 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범죄자들을 살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자꾸 생각이 났냐면 범죄자들을 해킹해도 괜찮을까? 물론 살인이 조금 더 무겁기도 하죠. 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해도 되겠냐? 폭넓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늘 그런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노말팅님,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저 나쁜 놈들 해킹해주세요. 저 보이스 피싱 당했어요. 그 사람들 해킹해서 정의 구현해주세요.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거 해킹해도 되나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저는 범죄자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해킹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찰이 해킹하는 건 저는 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직접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쁜 놈들 있다, 우리가 해킹하자, 털자,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엄청난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해킹하고 나쁜 사람들을 살인하고 처벌하는 거는 나쁜 짓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팅님이 옛날에 문자 오면 한번 해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셨고 계셨다면은, 그러면 그동안 신나게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만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도박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는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신고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뭐 안전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 해킹하면 여러분들 신고도 못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격! 이게 아니라 요 사이트들이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안전하긴 하지만 해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생이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고 돈 7천만 원 출금해서 잡혀갔다, 기사가 있죠. 자,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불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죠. 자의적으로. 근데 실은 아주 교묘하게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박 사이트랑 연결되어 있는 곳을 해킹해서 여기에 있는 돈을 털었는데 도박 사이트랑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던 이 사이트는 합법인 사이트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킹을 하면 위험하다. 현금을 직접 환전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사이트들도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나름의 꼼수들이 있겠죠. 이거 도박 사이트네, 해킹해야지 하고서는 여러분들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그 도박장에서 딴 칩을 2층으로 올라가서 환전하는 곳이 덜어 있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새는 그렇게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가서 교환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불법이니까 암묵적으로 알려준대요. 게임 끝나셨어요? 잠깐 뭐 계단 올라가가지고 허리 좀 피실래요?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우리가 처단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정의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